50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 재회했는데 그 순간 저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0살이죠.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 재회했는데 그 순간 저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온몸이 떨렸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낸 것도 모자라 한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 앞에서 허리 굽혀가며 벌어들인 돈으로 이 실버타운에 들어왔어요. 쌀쌀한 12월 바람이 볼을 스치던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 좀 편해지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들 녀석이 결혼하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거든요.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리는 차가운 대화 소리, 저녁 식탁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바에야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제 낡은 가방과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로비에서 저만 혼자 된장 냄새라도 풍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3층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이 제법 아름다웠죠. 동백나무 몇 그루가 붉은 꽃을 피워 올린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아무도 챙길 필요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실버타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박철수였거든요. 50년 전 20살에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더라고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도 조심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철수가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유한 여성과 재혼해서 말이에요. 박철수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이 맞냐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면서요. 목소리도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 정민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바로 박철수라는 것 말입니다. 당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박철수의 집안이 가난한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초가집을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결국 저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박철수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이 정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대신 저는 정민이 아버지라고 믿고 계시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분은 정민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정민이도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이 비밀은 저 혼자만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어요. 밤마다 아이 얼굴을 보며 박철수와 닮은 눈매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철수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서 우연히 박철수의 부인을 만났어요. 오명희라는 분이었는데 실버타운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다른 입주민들이 여왕벌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군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위 있는 말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금시계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저와는 살아온 세상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오명희는 제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차가운 경계심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박철수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본 후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로비를 지날 때마다 시선으로 따라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로비에서 오명희가 다른 부인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여기선 당신 같은 촌뜨기는 설 자리가 없다고, 분수를 알고 조용히 지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제 자존심에 불이 붙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굽신거리며 살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괜히 시비를 걸어서 정민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요. 정민이는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실버타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아이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관리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람에 날려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주려다가 그만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엔 박철수의 재산과 상속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부동산 목록, 주식 보유 현황, 그리고 상속자 명단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속자 명단에 제 아들 정민이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이의 이름 옆에는 친생자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철수가 정민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상속자로 등록해 놓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박철수는 언제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자리에 놓기도 힘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박철수가 저를 찾아다녔던 것은 아닐까, 정민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실버타운까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그 서류에 적힌 정민이의 이름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며칠 후 오명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어요. 눈빛도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오명희는 제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면서 말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느냐고. 자신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바로 제가 관리실에서 본 그 서류였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어요. 내가 입 다물면 내 아들이 살고 아니면 다 끝장이라고요. 박철수의 재산은 물론이고 정민이의 직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명희의 남편이 큰 기업의 임원이라 그 정도 영향력은 충분히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정민이도 이제 성인이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봤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협박당하며 사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실버타운 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입주민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말이에요.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여러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을 때였어요. 실버타운 시설 개선안이니 프로그램 추가 건의니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이 자리에 계신 박철수 씨, 이분은 제 아들 정민이의 친아버지라고. 순간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박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오명희는 충격으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0년 전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고 그 후에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박철수는 몰랐지만 정민이는 분명히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오명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면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난리가 났죠. 저는 그 와중에도 담담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했으니까 후회는 없었거든요. 가슴 깊이 묻어뒀던 비밀이 터져나온 순간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오명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더라고요. 박철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지만 오명이는 박철수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 말로는 박철수가 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오명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일은 없었지만요. 그 후 박철수가 제게 찾아왔어요. 제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면서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5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느냐고. 저는 이제 제 아들만 지키겠다고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박철수는 정민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정민이가 제 힘으로 일궈낸 삶을 살아가길 원했거든요. 남의 돈에 기대어 사는 건 제 교육 방침에도 맞지 않고요. 며칠 후 정민이가 급히 실버타운으로 달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제가 전화로 불렀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민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박철수와 사랑하게 됐는지, 왜 헤어져야 했는지, 정민이를 혼자 키우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든 걸 말했어요. 정민이는 처음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고,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뭐가 되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를 키워주신 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피보다 정이 더 진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민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기른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정민이는 박철수와 만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한다면 박철수의 재산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제가 올바르게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실버타운 사람들은 한동안 이 일로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했다고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더라고요. 처음엔 경계하던 분들도 이제는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오명이는 결국 실버타운을 떠났어요. 박철수와는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박철수도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게는 인사도 없이 조용히 떠났어요. 어찌 보면 그게 서로에게 나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체면을 차리려고, 아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요즘 저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꽃들도 지고 피기를 반복하는 걸 보니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숨기려 했던 것들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봄이 되면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고, 여름엔 장미가 붉은 빛을 뽐내고, 가을엔 국화가 향기를 풍깁니다. 겨울엔 모든 게 잠들지만 또다시 봄이 오죠. 정민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해요. 진실을 안 후에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게 된 것 같다고 정민이가 전해주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박철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던 비밀이 풀려서인지 마음 한편이 허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도 혼자 키워낸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철수에 대한 제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었고 숨기면서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저는 평온합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으니까요. 남은 인생은 정말로 제 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김말순을 위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실버타운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처음엔 저를 경계했던 분들도 이제는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진실을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편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니 더 자연스러워진 거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50년 전에 박철수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정민이도 없었을 테고 제가 겪은 모든 일들도 다른 모습이었겠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거니까요. 요즘 저는 실버타운에서 요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입주민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제 음식을 경계하던 분들도 이제는 언제 또 해주느냐고 물어보세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복도까지 퍼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라고요. 음식을 나눠드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진심으로 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구나 하는 거예요. 가식이나 체면보다는 따뜻한 마음 한 그릇이 더 소중한 거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새로운 입주민이 오셨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드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했거든요. 혼자서 짐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지내면 누구든 받아들여주는 곳이라고요. 그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베풀며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누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박철수와의 일도 이제는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쓰라렸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정민이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실버타운 정원에도 새로운 꽃들이 필 거예요.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까요. 진실을 말하고 나니 세상이 더 밝게 보이더라고요. 실버타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요. 이제야 진짜 제 걸음걸이로 걷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동안은 누군가를 의식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70살이 돼서야 찾은 자유로움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정민이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5살 된 녀석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여기 혼자 사시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손자가 말하더군요. 할머니 혼자 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여기가 집이라고 가끔 놀러 오면 된다고요.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자주 올게라고 약속하더라고요. 정민이와 손자가 돌아간 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피로 연결된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정민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 손자가 할머니라고 달려올 때 느끼는 그 따뜻함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죠. 처음엔 쓸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일 적을 거리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와 나눈 대화, 정원에서 본 꽃들, 식당에서 느낀 작은 감동들까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버타운에서 지내면서 만난 분들을 보니 각자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자식과의 갈등으로, 누군가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또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이곳에 오셨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이 있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매일 아침 정원에서 태극권을 하세요. 처음엔 혼자서 하시더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됐어요. 저도 가끔 참여하는데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끝까지 배우는 거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실버타운에 온 것도 새로운 배움의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실버타운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각자의 특기를 선보이는 시간이었죠. 어떤 분은 노래를, 어떤 분은 서예를, 또 어떤 분은 요리를 선보이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참여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처음엔 떨렸어요. 이런 자리에 나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 김치를 맛보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쌓아온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동안은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실버타운 도서관에서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거든요. 처음엔 활자가 잘 안 보여서 힘들었지만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인생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읽다 보면 제 인생과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도 받고요. 실버타운 생활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제 집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들리는 새소리,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인사, 식당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 이 모든 게 일상이 됐습니다. 가끔 정민이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며느리도 이제는 괜찮다고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살 생각입니다. 물론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소중하거든요. 어제는 실버타운에 새로 오신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곳에 오셨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하고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실버타운 정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화단에는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집니다. 정원에서 만나는 다른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돼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식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정민이가 승진 소식을 알려왔어요. 부장으로 진급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실버타운에서 벌인 소동 때문에 혹시 피해를 볼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승진했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정민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덕분에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을 두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좋은 점은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속도대로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도 잘 수 있고요. 이런 소소한 자유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요즘은 예전에 못다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고 노래교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 오히려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예를 배우면서 느낀 건 붓으로 글씨를 쓸 때의 그 고요함이 참 좋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노래교실에서는 옛날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들을 부르면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더라고요. 박철수와 함께 들었던 노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냥 추억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난 친구 중에 특별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인데 정말 지혜로우세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과 이야기하면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인생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박철수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정민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정민이는 여전히 만날 마음이 없다고 해요. 저는 정민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박철수에 대한 제 마음도 많이 정리됐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젊은 날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정민이에게 쏟은 모성애였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간절함, 아이가 아플 때의 안타까움, 아이가 웃을 때의 기쁨. 그런 감정들이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박철수에 대한 감정은 그에 비하면 한순간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버타운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각자 다른 사연으로 이곳에 왔지만 결국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는 마음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정민이에게 부담 주지 않고 며느리와 갈등하지 않으면서 제 삶을 사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물론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런 독립적인 생활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기대되는 것은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가 할머니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제가 정민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손자에게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주는 또 다른 기쁨은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빠서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 정원을 거닐면서 자연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어요. 꽃이 피고 지는 모습, 나뭇잎이 푸르러지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침 일찍 정원에 나가면 이슬 맺힌 꽃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돼요. 이런 작은 감동들이 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요. 70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 저를 보면서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요. 젊은 마음으로 살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서도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80대에도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 90이 가까운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분들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